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40분 20초. 오늘은 주가가 좀 빠지네. 떨어지고 있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바이러스하고 돈하고의 대결이지. 재료가 항상 충돌을 하고는 있지만 느낌에는 돈의 힘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조금 재료가 충돌할 때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것들이 꺾였다? 이렇게 하지 않아. 바이러스는 잘 아시듯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걸 우려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람다, 에타, 요타, 카파, 요 네 종류는 관심변이라고 해요. 그건 내가 구분한 게 아니라 WHO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고, 관심변이로 가기 전에 변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안데스 변이라고. 뭐 다 뉴스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인데 그냥 한 번 더 정리해드린 거고, 문제는 이제 변이가 있는 것도 좋고, 변이를 대응하는 백신이나 그다음에 또 뭐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도 이미 개발은 진행이 중인 걸로 나와.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바 뭐 슈퍼 항체, 항생제가 아니라 슈퍼 항체 이래가지고 잘 듣는 게 지금 뭐 발견이 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막 떠들어대진 않는 거 있어요. 이것도 자료 찾아보면 네이처에 들어가면 다 나와.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약간 그 합성 변이, 결합 변이 이런 개념인데, 바이러스가 와서 걸렸어. 근데 다 났었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른 놈이 왔어. 얘네 바이러스 자체가 조금 그 RNA 핵산이기 때문에 DNA가 아니라 한 가닥짜리잖아. 그래서 좀 약간 불완전한 형태인데, 한 가닥이 들어와서 몸에다가 자국을 남기고 갔는데 다른 놈이 와가지고 또 다른 자국을 해가지고 여기 결합이 된 거지. 그런 게 지금 제일 걱정인 거야. 그러면 이제 치사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걱정이지.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진행되는 거 보면은 영화 속 한 장면을 딱 떠올리게끔 막 나오잖아. 우리 방송을 쭉 보셨던 분들은 나는 이 변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내가 뭐 과학자는 아니고 생리학자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는 하여튼 골 때리는 친구야. 친구? 골 때리는 놈이야. 처음에 백신이 등장하니까 그 백신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파력을 높이기 위한 젊은 층들한테 달라붙는 거. 그러니까 이 숙주를 잘 선택하는 거지. 그래갖고 빠르게 돌아다니는 놈, 건강한 놈들한테 붙어. 그래서 막 퍼뜨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니네. 란디즈는 뭐 치사율이 높지 않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다른 놈, 그 아까 얘기했던 관심변이 중에 에타, 요타, 카파 이런 애들이 결합이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합성변이가 사실은 좀 걱정이야. 치사율이 높아져서 인류가 위협받는 존재로 발전할까봐 그놈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하여튼 뉴스는 계속 놓치지 않고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전 단계까지는 돈으로 막아대는 게 효용성이 있고, 금리를 계속 싸게 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아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단 돈을 거대하게 풀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걸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한다고 얘기를 했어. 우리나라는. 좋게 얘기하면 돈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지. 낙수처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듯이. 다음 주는 아마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받쳐될 겁니다. 시장을 방어하는 걸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공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고용,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예 또 직업을 못 가지고, 못 갖는다기보다는 안 갖는다는 표현이 맞지. 공짜 돈을 자꾸 줘. 미국 또 공짜 돈 줘. 보너스 줍니다. 현금 보너스를 7월 15일부터 육아 보조 비용이라고 해서 세금 텍스를 환급해 주는 건데, 독특하게 꾸려가지고 실제 캐시를 주는 형태로 나왔어. 이미 실행이 되고 있어. 그럼 주머니에 돈 생기면은 소비도 하고 주식도 사고 또 하겠지. 그거는 이제 기사화된 거고, 기사화 안 된 것 중에는 시장이 잘 모르는 우리 39금 만에, 앞에다가 그걸 안 했구나. 우리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의 스톡헌터. 항상 보여주지만 스톡헌터 이번에 또 한번 대박 쳤어. 근데 본방송에다가는 했지만 추천을 해서 부강약품을 목요일날 한번 아침에, 부강약품이 그 레보비르에 대한 임상 이상 완료라는 걸 식약청,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 식품안전나라인가?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임상 절차들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식약
정부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근데 거기 보면 임상 이상 완료가 딱 떴는데 그 데이터를 가치투자클럽에서 나한테 전해줬고 난 그 데이터를 아침 방송에다 얘기했는데 목요일날 그래갖고 한 20% 가까이 보강약품이 급등했죠. 어쨌거나 시장 안 빠진다. 빠지면은 받쳐대는 게 ELS 롱감마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연계증권, ELS, 그다음에 파생결합증권, DLS인데 요네의 구조는 어떤 만기가 됐을 때 그 가두리하는 그 범위 안에 딱 갇혀 있으면은 수익을 보장해줘요. 근데 그 DLS를 설정할 때 거기도 델타 해칭이라는 거래. 아까 델타 변이율이 나왔지. 이 델타라는 걸로 해칭을 하는데 하여튼 델타 해칭의 하나의 방법으로 롱감마는 뭐냐면은 주가가 빠지면은 계속 받치어서 사야 돼. 이걸 가두리 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팔아. 그 숏감마 이렇게 하고 그걸 계속 유지해야지만이 ELS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낙인이 됐을 때 낙인 지킨다의 낙인은 아니지만 영어로 낙인입니다. 낙인이 됐을 때 터져가지고 반대로 확 다 터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 밑에 어느 정도 받치다가 여기가 뚫리면은 우두두두둑 다 나오고 위로 돌파가 되면 또 그걸 감기 위해서 우두두두둑 더 방향이 속도가 붙고 지금은 이렇게 갇히는 거. 아까 했던 표면적으로는 바이러스와 돈의 대결에서 막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YMC를 했죠. 수주권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드렸는데 뭐 본방에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상관없을 것 같고 그냥 나의 정보를 공유한 거니까 이미 공시는 나왔고 목요일자로 공시가 나왔지만 그거 말고도 더 수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팔라인을 뜯어내야 되는데 팔라인 B를 뜯어내는데 팔라인 A는 이미 작년에 뜯어냈고 LCD 라인을 뜯어내야지 거기다 다시 뭐 Q&ED 같은 것들 라인을 증설을 해서 할 거예요. 근데 8월 달에도 한 5,600억 정도 수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끝난 건 아니라서 떨어지면은 계속 관심을 둘 만한 것 같고 뭐가 다가올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날씨 얘기가 제일 좀 주목이지. 지금 폭염이니까 너무 더워도 너무 덥다고 하는데 아마 여름엔 더워야지. 미국만큼 덥겠니? 미국 서부 지역은 데스밸리 56도 40도 있는데 가봤나? 다낭? 베트남에? 했더니 39점 몇 도 40도 되더라고. 근데 이제 온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햇볕이 직접 닿느냐 아니면 뭐 저기 하냐 습도가 있느냐인데 굉장히 마른 날씨에 그냥 직사광선으로 40도를 쬐면 여기가 따가워. 피부가 되게 따가웠거든. 다음 주에 그래서 뭔가 이거 다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전력 소모량도 있고 키 큰 애 왔는데 잠깐 거기 앉아있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전력 문제 얘기하니까 스마트 그리드 그냥 들어와.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IT의 신. 야, 요즘 투자의 신도 안 됩니다. 투자의 신도 하고 있습니다. 투신 이영수. 투신 그러니까 발음 별로 안 좋은데? 까먹었어. 뭘 얘기하려다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날씨 얘기라고. 날씨 얘기. 근데 너무 더워서 전력 문제 이슈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뭐 이렇게 해서 옴니 시스템이 그래서 좀 지금 뭐 전선 관련주들 오늘 금요일인데 삐지하는데 뭐 원전 관련주들도 좀 받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생각하니 IT? 원전 관련주는 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고 그쪽은 이제 뭐 너 위험한 거 하지 마. 아니 뭐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투표는 국민들이 하는 건데요.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이렇게 진보 쪽이랑 보수가 뭔가 압도적이면 큰 그게 없을 텐데 지금은 약간 박빙인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대5면 이쪽도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니까 사실 원전은 이제 이번 어떤 이제 민주당 정부의 어떤 가장 큰 이제 그거지 아킬레스건이었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워낙 커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당위성은 명분은 좀 좋았는데 과정이 조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트렌드가 ESG로 가는 트렌드였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 또 너무 이게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은 또 눌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 둘 다 잘하면 좋죠. 네. 에너지가 항상 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지물지물 올라오고 맞아요. 뭐 케미컬이나 석유화학 제품들 그때도 막 얘기했지만 안 쓸 수가 없는 하여튼 근데 이번 주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복합적으로 보면은 AI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근데 원격 진료는 우리가 지금 의협하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그걸 못 하고 있지만 그렇죠. 우회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게 이슈가 좀 될 수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좀 찾아서 대비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해. 새롭게 나온 것들 많더라고. 라이프 시멘틱스, 그다음에 케어랩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IT의 신과 같이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예고를 했지만 본방에서 어제 한미반도체 우리 탐방 갔다 왔습니다. 네. 방역을 지키고 목요일, 지키기 위해서 목요일자로. 그렇지. 네. 둘이 갔다 왔어. 네. 한미반도체 갔다 왔더니 내용이 쇼킹. 난 사실 되게 좀 쇼킹했어. 진정성도 좀 많이 느꼈고 그렇죠. 뭐 회사를 일부러 좋게 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냉정한 방송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으면 얘기 안 해. 그냥 그렇죠. 안 좋으면 안 좋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냥 숫자를 보면 안 좋을 수가 없죠, 이 회사는. 대박이더라. 숫자를 봐도 뭐 너무 좋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 뭐 이제 한미 반도체가 하는 아이템이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 그리고 이제 EMI 차폐 쪽. 비전 플레이스먼트도 네. 어찌 보면 후공정 검사 장비라고 해요. 후공정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 가면 이제 이 운송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르는 거 그리고 뭐 세척하는 거 그리고 뭐 검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1라인으로 돼 있는 걸 이제 하나의 라인으로. 네, 하나의 라인. 장비가 한 6개예요. 그래서 그치.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사실 한미반도체가 만들어낸 고유 용어. 고유 용어죠. 네. 예전에는 sow and placement라고 해서 SMP라고 그랬는데 네. 요거 이제 검사 부분까지 다 붙고 하면서 소우라는 거는 이제 네, 자르는 거. 톱니바퀴를 네네. 얘기하지만 맞아요. 잘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르는 게 사실 핵심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 장비의 전체 원가에서 40% 그걸 이제 디스코라는 일본 회사한테 로열티를 주고 계속 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냈지만 20%대 중반에 이익을 냈지만 이 디스코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가마우지 경제라 그러잖아요. 이 새한테 이거 목에 해놓고 묶어놓고 못 삼키게. 그 고기 잡을 때 네. 가마우지 목에다가 줄을 감아. 그래가지고 그냥 풀어. 그러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아. 잡잖아요. 근데 넘어가질 못하니까 못 물고기를 삼키고 꺼내. 꺼내요. 네. 그거 그러니까 얘기해. 꺼내놓으면 일본 이제 우리가 가마우지다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아베 소부장 이후로 굉장히 국산화됐고 사실 이 아베 소부장 국산화 트렌드 때문에 이 회사가 좀 더 속도를 내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로열티 40%를 내던 게 아예 없어졌으니까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더 큰 의미는 이거예요. 얘들이 물건 공급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장비에다가 네.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결합해서 그렇죠. 중간에 브릿지 하나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완성된 인라인 장비를 이제 파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게 요 앞단의 거를 그 디스코라는 일본 회사가 조금씩 주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 통라인 장비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고객사 주문은 예를 들어서 100대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100대 만들려면 이것도 앞에 마이크로소프트 100대가 필요하잖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스코는 한 네. 50대. 50대 막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것도 9개월 기다려 이런 그렇지. 식이니까. 그지 같은 거지. 이걸 40년 동안 이 회사가 참아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보자. 국산을 해버린 거죠. 네. 근데 절대 못할 줄 알았대요. 그렇지. 근데 일본에서는. 이 사실 우리 가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중공업 회사예요. 중공업. 설비들이 회사가 네. 중공업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 하나부터 이 장비 프레임까지 다 직접 깎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외주 가공 비중이 10%대밖에 안 돼요. 그렇지. 보통은 그런 것들을 다 외주 쓰거든요. 예.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어셈블리라는 조립을 하고 우리 기술을 얹어가지고 팔고 하는데 요 밑에 이게 장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그렇지, 돼요. 무게감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진동 같은 게 많으면은 반도체는 미세한 진동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잖아. 이 DSLR이 무거운 것들이 있어. 그럼 셔터 누를 때 그 손떨림 있잖아. 순간적으로 딱딱 하면은 잔상이 흐르듯이 그런 걸 잡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잡거든. 근데 장비들도 보면은 밑에 이제 다이가 굉장히 그 무겁지. 근데 그걸 그렇죠. 일일이 다 깎잖아. 다 깎았어. 직접. 정밀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잘 그러니까 맞다. 이게 기술력인 거예요. 이게 카피를 못해. 왜냐면 카피하려면 이 철사 깎는 것부터 다 진짜 무슨 나사나부터 다 깎아가지고 쓰니까 이게 이 회사의 밸류를 더 줘야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네.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타이틀은 마이크로소프트 장비라고 그렇죠. 타이틀을 내놨고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를 한번 연매겠지. 그게 너무 웃겼어. 이 디스코의 대표이사 가지마 새끼야. 아니야 이노무 새끼상이니. 아니 웃겼어. 그쪽 대표 이름이 나는 이노무 새끼상으로 들었거든. 근데 얘는 가지마 새끼상으로 들었고. 네. 아 이거 욕한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네. 그 한미반도체의 이제 부회장께서 이제 그쪽에다 서신을 날렸는데 반응 처음에는 안 왔대. 안 하다 나중에 전화 한 통 삐고 왔대는데 그쪽 이놈의 새끼상때 잘 하자. 뭐 잘하자. 잘 그냥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다시. 친하게 지내자. 왜냐면 이게 그 엔드 유저가 사과 회사잖아요. 네. 사과 회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지. 왜냐면 자기들 장비 써야 되는데 얘들끼리 툭탁툭탁 하면서 납기가 안 되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우리 쿡 형님이 짜증이 나갈 거 아니에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인트는 다음 주에 아마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뭐 수치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근데 상당히 서프라이즈. 시장 컨센보다 훨씬 굉장히 아웃퍼폼할 놀라울 것 같아. 알짜배기 회사더라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투자자 본인이 우린 몰라. 네. 하여튼 4분기쯤 되면은 진짜 서프.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내재화의 본격적인 영향이 4분기부터 반영이 돼요. 일단 이제 3분기가 2분기 대비해서 조금 슬로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부분이 이제 시프팅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영향이고 오히려 그럴 때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비중이 너무 낮거든요. 디스코가 시총이 16조 원 된다 일본에서. 네. 근데 그 장비를 대체했잖아. 그러면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얼마? 1조 6천억? 1조 7천억 그 정도 그 되죠. 정도지. 네, 7천억. 저는 국내 장비 넘버원 그치. 탑 찍을 것 같아요. 나도. 시총으로. 예. 3조는 일단은 네. 뭐 보이더라고요. 내년까지는 네. 3조를 나는 보고 좀 더 장기로 보면은 뭐 국내에도 10조 원짜리들 회사들이 나와야지. 그치? 그 지금 곽동신 부회장님이 2세 경영자신데 맞아. 굉장히 감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때마침 또 공장 증설을 해놨어. 맞아. 알고 하는 건지 그냥 예측력이 돼서.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했는데 공장 증설 시점과 맞물려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재화가 되고 그러면 이 플레이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내재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공장이 4공장까지 있죠. 4공장까지. 그게 이제 토탈로 하면 6천억까지 매출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되거든요. 준비됐다 이거지. 네, 준비돼 있어요. 내년이 진짜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간다고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 운이 좋아서 운이 좋게 그거를 많이 봤어요. 네. 생각들을 봤지만 국내 그런 기업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사실 이런 회사가 한번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우리나라 어떤 진짜 반도체 뭐 하는 거야? 진짜 모기가 목이 물리고 코피 흘리고 이렇게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는 아니 거야. 아니. 난 생방송하다가 진짜 날파리 많이 먹었어. 한미반도체는 한미반도체는 지금 뭐 저는 나쁘지 않은 위치. 상황 위치라고 보고 있는. 왜냐면 이제 일단 외국인 수급이 약하다는 것. 요거는 이제 이 정도 시총이면 사실 외국인 그래도 비중이 한 30% 20%까지는 그렇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장기 자금. 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서 이 분야에서 넘버원인 사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외국계 뭐 와사치라든지 뭐 이런 특이한 뭐 벨리기포드라든지 그렇지.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어요. 액티브 펀드가. 네. 벨리기프트는 이오테크 고영 뭐 이런 회사에 고영. 투자했거든요. 국내 넘버원 장비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에 네. 이제 파나기나 뭐 그런 절대적인 장비 그렇죠.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그럼 나와줘야지. 그렇죠. 이런 쪽은 밸류를 더 주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한번 튈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은 우리가 뭐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우리 또 DNF 대박 쳤는데 네, 대박 쳤습니다 우리가. 대박 우리- 쳤어요. 대박 칠 때는 우리야. 네, 맞아요. 운이에요. 네. IT에 똥 될 때는 네. 얘가 한 거야. 틀림. DNF는 정말 우리가 한 2만 원 초반대부터 계속 이야기를 그냥 많이 했었는데, 했지. 예,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뭐 3만 원 뚫었죠. 지루할 수 있는데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급증이 있잖아. 그날 승부를 봐야 돼 있잖아. 그리고 또 내가 산 순간부터 주가 떨어지면은 못 견뎌해. 차례가 분명히 이렇게 오는데. 사실 그 DNF 책임지라고 이런 댓글도 좀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사실은 나도 뭐 많을 거야. 네, 댓글 읽어봅니다. 많이 달아주시고. 내고 본다며. 그래서 말- 점점 말- 순해지고 있어요, 이 형이. 어쨌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제 DNF를 제가 이제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삼성이 그 원제트 16나노 쪽 D램의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랑 이 DNF 두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아데카가 8, DNF가 2 정도의 시장 포지션 비율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 납품하는 비중이 그 정도였는데요. 5대5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네. 미국이잖아. 맞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패권을 잡았잖아. 그렇죠. 팔자를 쥐었기 때문에 미국 향으로 뭔가 증설 가고 미국 맞아요. 향으로 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까이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아데카
아데카가 이거는 뭐 썰이에요. 우리도 확인이 안 돼요, 사실. 아데카가 미국을 못 나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치. 뭐 혹자는 이게 혹시 전범 기업이냐. 맞아. 옛날에 이제 전범 기업 같은 경우 미국에 이렇게 아직까지 옛날에 그 진주만 습격 그때 막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데카가 미국 법인에 나가는데 큰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DNF가 미국 법인을 셋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오스틴 팹 쪽에 이제 뭐 이제 5나노, 3나노 파운드리를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오늘 뭐 한 제우스라는 회사. 제우스. 네. 일단 습식 세정 장비 업체고 이제 3D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핵심적인 기업이에요. 왜 삼성이 3D 패키징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전공정 쪽에서도 지금 TSMC한테 좀 밀려요. TSMC 지금 뭐 3나노 빨리 태운다 그러죠. 그렇지. 근데 이제 삼성은 이제 5나노 수율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요거 메이크업 하려면요 후공정이 더 좋아야 되는데요. 후공정 기술은 TSMC가 더 뛰어나요. 팬아웃 WLP라는 기술. 그러면 이제 삼성이 TSMC에 대항해서 만드는 후공정 기술이 X큐브, I큐브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서 세정을 제우스가 상당 부분 담당하고 이제 이쪽 시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후공정 쪽은 이제 M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삼성의 후공정을 담당할 거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KC텍도 그래서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우리 지난번에 KC텍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저기 파운더리 쪽으로 CMP 장비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왔는데 텅스텐 쪽으로 해서 그 CMP 장비 국산화를 했다. 한 것 같다. 이렇게 나왔었고 이제 저희는 사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쪽이 되면 기존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CMP 장비나 소재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저부가 가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비해서 굉장히 로우 엔드 쪽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미들 하이까지 왔다 기술이. 그래서 밸류를 좀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치 투자 클럽에서 아톤 실적 어제 얘기하더라고. 아톤 실적 좋을 거라고. 주가는 이미 올랐네. 근데 지금 또 왔는데 유니드도 실적이 좋을 것 같아. 가치 투자 클럽 썼습니다. 가치 투자 클럽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 스톡헌터 계속 보내주는데 잘 찾습니다. 우리 그 녀석 언제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은둔의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고. 실적 딱 공개했는데 오르는 게 있고 안 오르는 게 있잖아. 그렇죠. 사실 그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위원이 어느 정도 소문은 흘러나오기도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 이건 내부자 정보니까. 근데 회사 공장 연기 난다 그러는데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간단 말이지. 파악해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게 그런 수익 모델이에요. 숫자가 얼마나 나올 건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자의 노하우라고 하면 이런 거 이제 공개해주면 안 되는데 원래 저는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세트가 있잖아요. 세트가 있으면 어떤 독점적인 부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사 하나, 뭐 아니면 여기 평강 필름 그런 회사를 하나 잡아요. 그리고 그 회사 실적을 트래킹해서 세트를 추정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거 다 나사 개수 다 세어본다 진짜.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어떤 친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라면 회사가 해외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별 라면 수출 실적을 매달 그 무역 그 통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관세청이 내는데. 그런데 데이터 월별로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실적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거의 노하우거든요. 분석에 대한 노하우거든요. 이영수 대표 얘기했지만 그런 거지. 하여튼 뭘 만드는 회사에 이거를 만드는 장비 회사 그걸 또 추적해가지고 발주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국내 케미컬 회사들 특히 뭐 이런 동진 세미캠이나 ENF 같은 경우는 왜 IR을 열심히 안 하냐면요. 이 케미컬 소요량을 가지고 역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웨이퍼를 얼마나 투입했고 그렇지. 이걸 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공개. 그렇죠. 그리고 경쟁자들한테 이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비밀이 좀 더 세긴 해요. 맞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가가 공개되면은 이제 CR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코스트 리덕션을 당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경쟁 업체하고 또 하여튼 마진도 계속 줄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고유 비밀을 굳이 파헤쳐가지고 우리가 막 떠들어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중국 그 반도체 굵기 담당자가 보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원래 국가 기밀인데. 씨발 그 중국말로 해야 돼? 우리? 왜 삼성전자가 못 가냐면 2분기 좋아요. 엄청난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3분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 둘은 4분기를 굉장히 더 좋게 보는데 4분기 꺾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피크 정점이라고 네, 생각하는 피크아웃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건데 야 우리는 그러면 이거 프라이싱 틀린 거야 라는 거 주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 연말에 사과 방송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4분기 좋다고 했잖아 4분기. 알았어. 어? 좋다고 했지. 18조 이야기 했잖아요. 알았어. 다 지워버려. 이 형이 4분기 18조 이야기 했습니다. 지워버려. 어쨌든 네.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저기 어떤 절반의 어떤 분석가들은 아니다 거기서 좀 슬로우해질 거다 3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 지금 주가의 어떤 혼선. 왜냐면 주식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왜 파운드리 쪽은 밸류를 잘 주고 메모리 쪽은 밸류를 덜 주냐면 메모리는 이런 식이거든요. 엄청 좋다가 뭐훅 떨어져. 뭐 한 해 만에 매출이 뭐 그 영업이익이 8분의 1 토막 나기도 해요. 옛날에 슈퍼사이클 때 그랬거든요. 그렇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20조 벌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뭐 한 3조 벌었나요? 그밖에 못 벌었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데 TSMC 같은 회사들은 그래도 변동성이 한 10% 내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밸류를 더 주는 거예요. 얘들은 안정적이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맞아. 아 그리고 또 AS는 아니지만 이제 뭐 하나기술 같은 거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주가 왜 또 떨어져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때 오픈했던 거는 폴더블 그렇지 그거 말고도 이제 2차 전지 장비 라인업은 S 고객사가 이제 세 개사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있잖아. 근데 이제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S사 수주가 있는데 하나기술은 S사 수주를 추정하고 있는데 S사가 먼저 뭘 발표를 해야 돼. 똑같네 S사가 두 개는구나. 그렇죠. 더 좋네. 둘 다 S사의 수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없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근데 이제 발표 시점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미국 향이잖아요. 그치. 미국 향. 근데 이제 위에 이 발주를 내는 회사, PO를 내는 회사가 먼저 그래도 다 해야지. 그쵸. 근데 삼성 SDI는 했는데 SK이노가 아직 뭘 이걸 안 했거든.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수주권이 발표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고객님은 먼저 발표해야죠. 그렇지. 네. 맞아. 그래야지 협력사가 따라가는 맞아, 거지. 맞아, 뭐 맞아. 협력사가 먼저 이야기했다가 잘리면 어떡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 어쨌든 기업이 더 잘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기술은 그래서 지금 조금 늘어지는데 나는 뭐 계속 너무 좋게 봅니다. 예, 저도 좋게 봐요. 네. 기다리면 순서가 온다고 조급해 하시지 말라고. 이성 아나운서 나와있고. 안녕하세요. 이성 아나운서가 20대죠. 네, 20, 30대를 MZ 세대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조심해야지. 그럼요. 네. 집에만 있습니다. 원래 놀러 가려다가 너 취소돼갖고 너무 아니 종목 피킹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할 때는 안 했던 거지만 사석에서 나한테 얘기했어. 맞아. 오늘 뭐 그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이야기해 보세요. 저 오늘 AS 받으러 나왔는데. AS 뭔데? 아니 삼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삼전? 주변에 주린이들이 너무 많아서. 삼성전자. 네. 근데 아까 전에 뭐 위험성이 TSMC는 뭐 10% 내외라서 그런다고 말해주셨는데 그럼 삼전은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높다고 보고 계속 지르는 쪽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스탠스에서는 지금 뭐 분할 매수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4분기 우리는 피크아웃을 안 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 뭐 반도체 이거 말고도 변수가 많죠. 너무 많아. 아까 얘기했던 ELS 얘기했잖아. ELS, DLS 거기에 삼성전자는 기초자산으로 거의 편입이 돼 있단 말이야. 인덱스라는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을 잡는 거에는 또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뭐 종목 ELS 같은 것도 있고 많아요. 주가의 선물도 있고. 그러면 다 엉켜 있기 때문에 ELS가 지금 우리 시장은 항상 보면은 박스권을 잡아놓는 시장이라고. 모든 시기에 가둬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갇혀 있어. 약간 수급으로. 그러면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피크 친 거 아니야? 좀 늘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고 TSMC랑 뭐 경쟁했는데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엉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소리 하지 말고 버티면은 결국엔 꽃을 핀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지쳐 떨어져 나가고 급하죠. 네. 아유, 근데 삼성전자 지긋지긋해. 제가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삼성전자는 강남 아파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려도 버틸 수 있는 게요. 연간 3, 4% 배당을 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배당 받고 버티면 돼요. 근데 이제 오래된 투자자들과 장기 투자자들 조금 규모가 되는 투자자들은 장투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급하지. 이게 뭉치지가 않아. 우리나라는 뭉쳐지지가 않아. 배당받고 버틴다고 해도 주린이들은 배당받아서 그렇지. 치킨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좀 가벼운 거를 보는 것도 좋다. 우리 가벼운 거 많이 얘기했잖아, 그 종목. 자기의 투자 성향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때는 막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들 다 했어요. 우리 단타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하다가 보면 이게 결국 어떤 자산을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보면요. 삼성전자를 밑에 깔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그는 주린이 분들이 자꾸 이제 시장을 경험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10에서 20%의 어떤 삼성전자를 깔고 위에서 나머지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거하고 100%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뭐 1, 2년 하고 주식시장 나갈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 안 사도 돼요. 그런데 내가 평생 이제 계속. 주식을 할 거고 계속 뭔가 자산을 축적해 나갈 거다.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변동성이 있는데 왜 나중에 돈을 버냐면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돈 벌어봤거든. 제가 마곡에 아파트 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귀찮다고 안 간 형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싱글 뉴타운 살고 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신기동에 이게- 칼국수 집이 있는데 칼국수 집에 갔더니 알아보시고 네. 칼국수 먹는 사진 보실 수 있어. 매번 보시는 것 같아. 좀 당황스러웠어. 그때 막 뭐 세수도 안 하고 갔는데. 하여튼 뭐 알아보시는 건 좋은데 이제 요즘은 안 그러는데 사우나한테 이렇게 알아보시고 인사하시면은 당황스러워. 아, 꼭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인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요러고 이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해. 아, 진짜 야, 야해. 39분. 야한형이네. 39번이니까. 삼성전자가 저는 일단 뭐 내년까지는 실적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의 밸류를 반영해 줄 시간이 그때가 저는 요거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반영될 거다. 머지않은 시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좀 이렇게 재미없다고 자를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아니요. 했는데 아, 그래? 네. 그래? 뭔데요? 아 일단 삼성 길어? 길어요. 예. 그건 아이템에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래. 아이템에서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아이템으로 가자. 네, 아이템에서 이야기할게요. 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애저 쪽으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2위로 올라선 것도 의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정책이 크게 바뀌었고요. 굉장히 개방형으로 바뀌었고 그거와 맞물려서 클라우드를 많이 투자해야 돼요. 메모리 쪽은 일단 모바일 쪽이 한 40% 비중 차지하고 서버 쪽이 한 35% 그리고 뭐 PC 쪽이 한 15%뭐 이 정도 뭐 비중이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버 쪽이에요. 왜냐하면 서버 쪽은 가격에 상관하지 않고 막 사요. 그렇지. 근데 모바일은 이게 뭐 완제품 가격에 전이를 해야 되니까 마냥 비싼 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쪽이 서버인데 근데 과거 17년도 슈퍼 사이클에 왔던 것도 결국 서버 쪽에서 막 가격 생각하지 않고 땡기니까 오른 건데요. 그렇지. 그래서 클라우드 그렇죠. 그 데이터 센터들 만들 때 엄청난 서버들 들어갔지. 그렇지. 근데 그리고 원래 당초 계획에서는 아마존이나 뭐 저기 구글 뭐 이런 데들 많이 중심을 봤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거라고는 그렇지. 추정이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되면 걔들이 뭔가 입만 뻥끗하면 이게 재고 그냥 보수적으로 가다가 확 땡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삼성전자의 주가 한번 업사이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영화 늘 얘기하지만 영화에서 힌트를 많이 얻는데 사람이 이 메모리 뇌에 있는 메모리를 데이터로 옮겨놔서 육체는 죽지만 이렇게 옮겨가는 거 있어. 아, 네. 그 영화 그런 거 많은데. 조니 뎁 아 출연했던 거 봤어. 같은데. 예. 거기에 보면 엄청난 사막에다가 서버를 갖다 놓잖아. 그게 네, 클라우드의 네. 개념이고 그 서버가 그게 설치가 되면은 들어가는 메모리가 그게 삼성전자. 다 그렇지. 삼성전자 네. 메모리를 깔아야 됩니다. 그렇지. 뭐 얘기가 내려 왔니? 삼성전자요. 아,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결국은 반도체 완제품에서 반도체 원가 비중이 지금은 1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면 반도체 가격은 10,000원, 2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점점 스마트해지고 이제는 모든 영역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똑똑해지잖아요. 이제 자동차도 똑똑해지죠. 뭐 가전도 똑똑해지죠. 이제는 아파트도 똑똑해지지. 그러니까 이 원가 비중이 1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최대 수혜 업체가 어디냐?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화 제목을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꽂히면은 보고 있어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네. 공감하지만 뭐 하나에 딱 꽂히면은 그걸 못 넘어가. 허들이 생기면은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 그 개인만 되고 기업은 안 된다는 법인은, 기업이나 법인 그렇죠. 대출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품이 없다는 은행이랑 다르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음. 그러면 그게 뭐 큰 건들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성. 네. 그건 어떻게 봐? 일단은 그것까지 열어주면 너무 이제 지금도 뭐 어떤 그 대출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대출 비중이 너무 높고 이게 인터넷 뱅킹이지만 은행하고 똑같은 이 그걸 규제를 하기가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점점 조금씩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수신업 이런 것들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풀어줬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신용대출 풀어주고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풀어줬다가 막 저 여기서 부실 나가지고 그치. 그러면 진짜 리먼 사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이거를 금융이라는 업 자체가 한 번에 확 이렇게 열어줄 수가 없어요. 계속 여기서 레퍼런스 쌓다가 회사가 관리 능력이 좋구나라고 하면 하나씩 이제 라이선스를 더 주는 거죠. 그러면 뭐 앞으로 계속 그렇죠. 발전할 그 밸류가 확률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거기 만약에 기업 대출이 열리면 여기 카카오뱅크가 안 하겠어요? 다 여기다 하죠. 대출 심사 서류 뭐 이만큼 잔뜩 질고 가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참. 온라인으로 몇 개 클릭하면 받을 수 있는데 기업도 담당자들이 여기 쓰죠. 오케이. 네. 카뱅이 아직 상장 안 했잖아. 네, 안 그거 했는데 갈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어. 카카오에는 주가는 조금 분산되거나 뭐 떨어지거나 하지 보통 않을까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카카오는 숏, 카카오뱅크 롱 이런 그렇지. 식으로 잡죠. 어. 롱숏 펀드. 재료도 노출되고 그러면 네. 그런 경험들 많이 SK 같은 것도 많이 그렇죠. 지주사가 했잖아. 옛날에 뭐 이녹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그렇지. 것도 보면 주가가 반대로 가거든요. 음. 지주사들은 숏이고 이제 사업회사가 롱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곧 상장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많이 돌길래 쳐다보고 있었는데 근데 개인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라나 여쭤보려고 한 될 거예요. 거예요 아마. 기업 대출까지 다 갈 것 같고 그렇지. 이제 그런데 시간은 필요하겠죠. 이제 보험도 카카오에서 다 할 거거든요. 아. 이제 보험도 하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 해가지고 바로투자증권 합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업도 할 거죠. 그렇지. 일단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카카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물반 고기반이야. 왜냐하면 상대하는 애들이 너무 이게 더맨더머들이거든요. 걔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다 가면 다 먹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주말 잘 보내시고 방역 잘 지키고 저희도 이제 항상 검사를 받기 때문에 검사를 잘 받고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알림, 설정, 댓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남겨주세요. 텔레그램에 네. 가치투자클럽 계속 지금 좋은 종목들이 유니도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또 VI 걸린 것 같은데 텔레그램에 가치투자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타건터 스타컨터, 거기까지만 보세요. 주식도 보기, IT 신도 많이 봐주세요. 투자의 신은 투자의 신도 봐주세요. 야 이건 IT의 신이고 투자의 신은 뭐야? 투자의 신은 요거. 이렇게? 네. 이건 투자의 아니 신. 어떻게? 아 이거 큰일 나 이거. 이렇게? 이렇게? 요거 하트. 투자의 신. 자 우리는 겸손해 부위.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